현대자동차 생산하고 있는 AVN 중 85%가 텔레칩스, 그러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분께서 제가 에버노트에 정리하는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기업을 예시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종목을 정해서 어떻게 정리한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정리할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인데요. 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현재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과거에 어땠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 과거 보고 미래 예측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하실 텐데 네이버에서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살펴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 중 필요한 칩 및 그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 그리고 이제 팹리스 산업에 속해 있죠. 그리고 1500 텔레트리스 여기 들어가시면은 바로 나오는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뭘 만드는 기업이구나를 아주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에서 기업인지 간단하게 살피고,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를 보죠. 이것도 이제 아래 내려가면은 바로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보율이라든가 어떤 배당금을 주는지 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리고 컨센도 1300억 매출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56% 증가한 24억 원, 당기순이익도 24억 원으로 좀 많이 좋아졌구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하는 거는 레포트를 봅니다. 이제 레포트 보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텔레칩스를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좀 늘려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기업이 나옵니다. 텔레칩스가 그렇게 많이 레포트된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 레포트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 보고서를 보기 전에 레포트를 보면은 레포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레포트에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고, 촬영용 오디오와 AVN이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셋톱박스에 필요한 구동 핵심 부품이 AP 등의 스마트홈 솔루션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인텔리전스 오토모티브 솔루션이 94%고 스마트홈 4.4%, 그리고 주주 비율도 나오네요. 이장교회 특수 관계인 23%, 국민연금 10%, 차량용 오디오에 관련된 어떤 팹리스 업체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되죠. 쭉 보면 콕핏 시스템 성장과 가시화될 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떤 콕핏 시스템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AVN 등을 하나의 칩에서 공급하는 콕핏 시장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핀 플러스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습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AVN, 헤드업 디스플레이, 돌핀 플러스, 콕핏 시스템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친해지는 거죠. 셋톱박스 칩 시스템 본칩을 또 개발을 했고, 시장 점유율 아까도 이제 봤지만 좀 간단한 표로 나타냈네. 94%가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에 발생하고 다니는 스마트 솔루션, 그리고 이제 지분에 대해서도 이장규, 국민연금 등등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파는지 알았고 이 회사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알았죠. 그 아래 내려가면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까 뭐 돌핀 시스템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돌핀 양상을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는 본격 양산, 그리고 양산 확장, 다변화 뭐 이런 식으로 돌핀 플러스 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좀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포트를 좀 봤으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 아웃라인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구나, 뭘 만드는 회사고 어떤 거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대주주 지분은 어떻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구나에 대해서 좀 대충 알았잖아. 뭐 AVN, 돌핀 시스템, 무슨 뭐 칩스 이러면서 이제 줄기를 알았어요. 근데 줄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가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검색에다가 전자공시 혹은 이제 다트라고 치게 되면은 그 우리 전자공시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종목도 쳐요. 텔레칩스 종목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반기 보고서
그리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반기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면 되고, 내용에는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 보고서보다는 레포트를 먼저 보는 거를 추천드린 이유가, 사업 보고서는 너무 글자도 너무 많고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이제 습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포트를 먼저 본 다음에 줄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가지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조금 살짝 볼게요. 사업의 특성은 팹리스 반도체 산업, 팹리스 만든 회사구나. 메모리 반도체가 이슈잖아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팹리스와 파운더리로 나눠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특집으로 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또 이제 캡처를 막 하는 거예요. 레포트에서 봤죠. AVM과 뭐 디지털 클러스터 D-ODU 시장 규모가 25년까지 연평균 5.6%로 증가하는데, 자동차 계기판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27% 가파른 성장. 이게 아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동차 보면은 요즘에는, 예전에 다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풀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버튼 하나 없고 마치 핸드폰처럼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27%로 가파른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 거라는 사실을 이제 PR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점유율도 좀 보면 좋은데, 시장 점유율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레포트에서 봤듯이 스마트 기기, 카 AVN이 대부분의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네요. 이제 판매 경로를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차이나, 재팬, 싱가포르, USA, EU 등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양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조금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그 AVN을 만들어서 현기차에다가 대부분의 납품을 하고, 현기차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 자체는 안정적인데,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에 대해서 대충 일단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고, 2분기가 320억, 24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320억, 330억, 340억 정도로 잡고, 매출액을 1200억, 순이익을 114억으로 잡으면은 PER이 이제 10, 15, 20에 따라서 적정 시총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1,500억 정도니까, 만약에 PER을 10으로 잡으면은 지금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15 이상으로 잡으면은 상승 여력이 16%, 20으로 PER을 잡으면은 5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가 산정까지 했으면은 뷰 포인트는 거의 다 잡은 거예요.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이 정도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오래 걸리고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이버에서 이거 캡처하고 아래 재무제표 capture하고 레포트 보고 사업 보고서 보는데 빠르면은 정말 한 2, 30분 안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내가 잘 모르는 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40분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일단 시간에, 여기까지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를 했으면은 가지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살을 붙여야 되는데, 경쟁사가 있는지 그리고 한계점, 리미트에 대해서 있는지 좀 살펴야 돼요. NXP와 이제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는 건데, 네덜란드의 전장 기업이 NXP가, 이것이 전장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보시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AVN 중 85%가 텔레스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 외에도 벤츠, 도요타, 아우디, 폭스바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2.3%가 뭐 적지는 않네요. 나쁘진 않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전장 반도체 쪽으로는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현기차용 AV 매출이 일본, 중국 매출까지 더해지면 성장이 가속화될 건데, 현기차 물량만큼은 증가하기 힘들다. 왜냐면은 현기차 쪽에는 이제 퍼스트 밴더로 많이 쓰이는데, 일본이랑 중국 쪽은 세컨드 밴더로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성장성은 아직은 기대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익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이제 텔레치스가 국내 1위용 1위 차량용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게 현기차에다가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데 일단 2분기 이익률을 보자면 5%보다는 좀 높아졌어요. 7% 정도의 이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은 거고, 앞으로 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굉장히 주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텔레티스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개방하는 일부 회사로서 수혜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그 주가도 보시게 되면은 삼성이 비메모리를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실제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을 한 거고,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좀 크게 단기간에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게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인데, 비메모리 관련주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테스나, 넷베스, 실리콘웍스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과의 PER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말 이 메인 탑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영상도 추가로 좀 찍을 예정입니다. 에버노트로 이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에 붙일 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비메모리 산업 레포트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한 거를 여기에다가 살을 붙일 수도 있고, 다른 관련 업체들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살들 붙이는 그런 시간도 좀 추후에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상입니다.